조선은 투석병으로 왜군을 제압했다. 투석병의 정식 명칭은 척석군으로서 당시 조선군의 정식 군 편제였으며 임진왜란 때 왜군을 상대로 좋은 전과를 올립니다. 고대부터 투석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온 전투 방식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성터에서도 투석전을 위해 비축한 다수의 돌들이 발견됩니다. 투석 공격을 위해 편성된 부대였던 척석군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정식 군 편제가 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척석군의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민간의 석전놀이를 장려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척석군은 보통 당상관 직할 부대에 편성되는 정예부대였는데, 줄로 회전력을 이용해 돌을 강하게 멀리 던져 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투석의 위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상 좌방어사 성은길이 지휘한 약 500명의 척석군은 1592년 4월 27일 경상도 안동을 점령하기 위해 풍산으로 진격하던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척석군의 위력에 놀란 가토는 나중에 척석군이 버티고 있는 지역을 우회해 북상하였고, 덕분에 안동은 6월까지 한 달 이상 왜군의 침공에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임진왜란 전인 1510년 삼포왜란에서 척석군의 활약이 나오는데, 기세등등하던 왜구들이 척석군의 강력한 투석 공격에 방패와 갑주들이 깨져나가면서 많은 수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의 무기체계가 조총을 중심으로 변환되고 대대적인 군제 개편을 겪으면서 척석군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민간의 석전놀이도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1년 만에 승리로 끝날 전쟁이 명나라 때문에 7년의 장기전이 되었다. 평양성 전투 패배 후 서울에 갇혀 괴멸 직전이던 왜군을 명의 협상으로 부산까지 무사히 보내줌으로써 정유재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평양성 패배 후 서울로 도망친 왜군 5만은 패배의 공포감과 추위, 굶주림, 부상으로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강했던 조선 조정은 대규모 동원령을 내려 조선군은 17만 명까지 늘어나 있었고, 조명연합군이 서울을 포위하고 공격하면 왜군 5만으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었으며,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한다고 해도 곳곳을 지키고 있는 조선군과 의병을 모두 상대하면서 무사히 부산까지 도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전쟁은 조명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까지 안전한 철수가 필요했던 왜군과 명군의 피해 없이 조명국경에서 멀리 왜군을 밀어내고자 한 명나라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명군과 왜군 사이에 강화 협상이 타결되었고, 명군의 방관 속에 부산까지 안전하게 철수한 왜군은 본토에서 새로운 병력을 충원하여 정유재란을 일으키니 1년 만에 끝났을 전쟁은 7년으로 길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임진왜란 중 명나라는 조선을 얼마나 도왔나. 명나라는 비록 전쟁을 길어지게 만드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지만 군대 파견뿐만 아니라 조선에 전쟁 자금과 군량 제공 등 다방면의 원조를 진행합니다. 1593년 비변사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 보유한 군량은 3만석 정도인데, 이는 2만 명의 군사가 2달 정도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것이 조선중앙정부가 보유한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명의 지원으로 해결되는데, 명은 전쟁 기간 약 68만 석의 군량을 조선에게 제공합니다. 전쟁으로 수확량이 급감하여 1년 조세 수입이 5만 석에 머물던 조선에게는 큰 도움이었던 것이죠. 또 명은 조선에게 군사자금으로 은자를 보내주는데, 조선이 전쟁 중 사용한 은은 93만 7천량이었고 조선의 1년 은 채굴량이 5천량 정도였음을 볼 때 대부분 명의 지원으로 충당했던 것이죠. 전쟁 후 명군은 철수하면서 의주의 군량으로 쌓아둔 12만 석을 조선의 무상으로 넘기며 백성들을 구휼하도록 하는데, 선조는 실로 역사 이래 이런 고마움은 없었다고 감사를 표했을 정도였습니다. 후에 청이 명을 압도할 때에도 조선 사대부의 머리에 자리 잡았던 이른바 명에 대한 제조지은의 의식 속에는 임란기 명의 군사 파견뿐만 아니라 상당한 물자 지원의 기억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명이 조선을 지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군이 계속 북상할 경우 조선과 가까운 수도 북경이 육로와 수로를 통해 순식간에 침공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신하들과의 대립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명황제 만력제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동시에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로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조선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지원하다 국력을 소진한 만력제는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나라를 망친 최악의 군주로 회자되는 반면,
조선에서는 이후 수백 년간 만력제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칭송받는 인물이 됩니다. 조선 남쪽의 성들이 왜군에 쉽게 점령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북방의 성들이 8에서 10m 높이인 반면 남방의 성들은 5m 정도에 불과해 방어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8에서 10m 높이의 북방성에 비해 5m 정도로 낮았던 남부성들은 왜군에 쉽게 함락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평양성과 진주성을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는데 5에서 8m 높이의 진주성에 비해 평양성은 30척, 즉 10m 높이로 만들어집니다. 이기봉의 한국 역사와 성곽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성들이 이렇게 낮게 건설된 이유로 첫째, 남부지방의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규모로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둘째, 고려말 조선 초부터 화약 무기가 도입되면서 왜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성벽이 높지 않아도 방어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 성벽이 실제 방어를 위해서보다는 관에서 백성을 보호한다는 선전 효과나 성벽이 행정구역 경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조선 남부의 산지한 읍성들처럼 낮은 성벽들이 건설됩니다. 그러나 이는 왜군의 대규모 공격에 낮은 성벽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며 쉽게 점령당합니다. 칠천량에서 원균의 조선수군과 일전을 준비하던 왜군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왜군은 4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포위 협격, 야간 공격, 등선 육박전, 수륙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첫째, 조선 수군 한 척의 배가 너무 강력하므로 왜군 여러 척의 배가 한꺼번에 포위하여 공격하는 포위 협격. 둘째, 조선군의 포격 명중이 쉽지 않은 야간의 공격. 셋째, 자신들의 원래 전투 방식인 등선 육박전을 충실히 사용. 넷째, 조선 수군이 도주할 때 육지에 육군을 배치하여 수륙 합동 작전을 펼친다였습니다. 이순신에게 매번 당해왔던 왜군은 도도 다카도라, 구루시마 미치우사, 가토 요시아키, 시마즈 요시히로 등과 고니시 유키나가까지 참전하는 등 육군 수군 무려 30명의 왜장이 연합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접근했고 여기에 원균의 무능한 용병술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최강의 조선 수군은 처참하게 괴멸되어 버립니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관내가 왜군에 쉽게 무너진 이유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실패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왜군 함대가 조선에 접근할 때 바다에서 이를 저지해야 할 제1방어선이었던 경상좌수사 박홍, 경상우수사 원균은 고니시의 제1군의 대등한 수군 전력을 보유하고도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도망쳐버립니다. 왜군 상륙 후 육지에서 저지해야 할 제2방어선이었던 경상좌병사 이각은 계속 도망을 일삼는 바람에 일선 부대들이 맥없이 붕괴되었고 경상우병사 조대곤도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지 않고 후퇴만을 거듭하다가 이오지를 모두 왜군에 내주는 등 경상도 방어의 책임자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상도는 왜군에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임진강까지 도망갔다가 도원수 김명원에게 처형당한 경상좌병사 이각은 동래부 순졸도에 그 모습이 담기며 그의 비겁한 모습은 후세에 영원히 남겨지게 됩니다.